오늘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예상보다 그 강도가 세다, 약하다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피로감에 누적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25%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자, 국채금리 하락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나에게 책임 없는 국가 부채를 환영한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마침내 상호관세 부과일입니다.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호관세 부과 사실 이런 단일 현안주고 1990년서부터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요. 실제 부과 전에 이렇게 긴장감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그 주가에 영향 관계없이 이 분위기로 볼 때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 비슷하게 분위기가 상당히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캐스터분이 잘 전해주셨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었죠. ISM의 그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주간 실업 정보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호관세가 끝나면 이제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 되고요. 그다음에 1분기 성장률이 4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펀더멘탈, 미국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나태금지라든가 이런 펀더멘탈이 아니라 진짜 경제에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이제 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관세에 따른 경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페드의 양대 지표, 고용과 물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이 첫 주입니다는 관세 때문에 좀 덮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3월의 고용과 인플레 지표가 월가선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 투자자들이 두 가지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관세 피로감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데요. 오늘은 금보다는 10년물로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로 지금 수요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지금 말씀대로 1.45%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상호관세도 아시겠습니다는 부채 디톡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부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늘 상호관세 부과 전에 국채금리가 떨어진 부분에서 환영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지금 국채금리가 장단기로 떨어졌죠. 금리 하락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증시보다도 국채 시장이다. 이 부분을 트럼프 지정이 굉장히 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상호관세를 지금 마치고 운명의 날이고 운명의 날은 마찬가지죠. 그럼 이 상호관세가 부과하고 나서 트럼프의 저 성격으로 보면 상호관세를 그칠 것이냐, 그 다음 행로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렇게 하루도 말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호관세 하면 마치 증시라든가 모든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벌써 월가는 상호관세 이후에 행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월가는 상호관세 이후의 행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상호관세 예정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네네. 여기에서 한국이 참 불리하게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이번에 그 NT 보고서 저희들도 1990년서부터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가마다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 자체를 쭉 검토해 보는데요. 근데 국가별로 볼 때 한국이 상당히 좀 불리해서 그동안 정치권 혼재에 따라서 사전에 협상이 미국과 조율되지 못한 측면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예외를 많이 둘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20% 보편관세 쪽에 논란이 되고 있죠. 국내 언론에서는 20% 보편관세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김지현 PD가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20% 보편관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의중은 25%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는 더티 15국입니다. 요거는 무역 적자국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USTR, 미 무역대표부는 불공정 무역국, 이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자 한미 FTA 체결됐으니까 사실은 비관세 장벽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역 적자국이 심했으니까 더티 15국에도 포함되고 비관세 장벽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공정 무역도 포함된다. 이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많은 분야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받아들인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농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소고 겹상이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 민간 분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절충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치권의 부재 문제입니다. 우리가 탄핵과 계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은 저도 1996년대 NT 보고서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는 절충 교역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미 방위협정 차원에서 그동안 이것을 근물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냐? 역시 피보팅이 동맹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피보트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 소셜리즘 국가로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 문제를 사실 동맹국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한반도 주둔 관련해서 무임승차론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일기서부터 방위를 분담한다는 그 모습에서 절충교역 부분을 처음 지적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방산물자에 조달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기밀이든가 뭔가 이걸 제안해 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불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겠어요. 내일 발표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5시 정도에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한국에 대해서는 더티 15국가, 그 다음에 불공정 21개국에 동시에 포함됐으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징벌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징벌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대비해보자.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상호관세 부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를 결국 미국의 정부 부채, 이 디톡스 방안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네. 자, 부채 디톡스의 최우선 과제가 어떤 것이죠? 네. 그만큼 연방 부채가 지금 미국의 모든 현안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연방 부채의 최근 수치를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부채가 임기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하급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말에 가장 최신 통계가 36.2조입니다. 36.2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작년 말에 35조 달러거든요. 이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7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1조 달러?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이게 발빠르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방부채 한도가 지금 34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채가 만기 도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올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 도래분 같은 경우에는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 상반기에 약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국가부도리 X8가 6월에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증시가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까? 국가가 거덜나면 증시라든가 경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관세라든가 관세를 통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단계 가장 빠른 게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린국 비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경기와 증시보다는 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위 부채 디톡스가 최대 현안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뷰티풀 이렇게 빅 뷰티풀 드랍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베센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텝의 최고 책임자인 케빈 에셋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하는데요. 상호관세가 목적이 아니죠. 미국의 사실 부채 디톡스의 이러한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상호관세를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과 그다음에 한국의 언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통해서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뒤쪽에 목적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목적을 하지 않고 상호관세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호관세가 법에 의존합니까? 국제법에 의존합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거 가지고 수시로 변하는 거 가지고 하니까 더 국내 증시의 전문가들이 증시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 목적이 부채 디톡스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 태도라든가 전문가의 태도가 미국은 부채 디톡스로 목적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도 국내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측면이다. 해석하는 시각과는 다른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 대목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가장 근간에는 미국의 이 부채 이슈가 있다. 부채 디톡스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를 마치 시장 금리를 유도하는 것처럼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기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네, 그만큼 부채 디톡스가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김용길께서는 마치 시장 금리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 직접 조정하죠. 저는 뭐 그 표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직접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국제금리, 시장금리를 조정하고 있죠. 일단은 한 달에 인트리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3월 달에 QT 한도, 국채 QT 한도, MBS에 대한 국채가 아니라 국채에 대한 QT 한도를 줄였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월별 250억 달러를 50억 달러 하니까 그만큼 뭐냐, 유동성 회수가 적으니까 사실은 국제시장 입장에서는 수급상에서 보면 공급 우위 쪽에 이런 쪽에 모습이 되지 않고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국채 수요를 늘리면 반드 프라이스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부부서인데요. 10년물 발행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발행 물량이 줄어야 국채 수요가 줄은 상태에서 발행 물량까지 증가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년물 이렇게 거의 연구체를 발행해서 리스크를 추진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국채 수급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반드 그 채권 가격 금리가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지금 중국의 국채 매각 문제가 그 국채 금리를 트럼프 의도와 달리 올라가는 요인이니까 앞으로 뭐냐, 중국과 국채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1985년의 프라자 합의는 환율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매각 부분에서 조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마러라고 협정이죠.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노력한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5가지 방안이 시장 금리를 직접 건드리고 연준의 정책도 건드리고 그다음에 채권 수급하고 다른 국가의 국채 투자한테 전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측면에 다각적인 노력한다. 그만큼 지금 부채 디톡스 문제는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국가에만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20%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섞인 속보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3월 초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내리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 4.1%에서 좀처럼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취임 초에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이 4.5%였습니다. 3월 초까지는 4.1% 해서 이게 빅 뷰티풀 드랍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4.1에서 3월 중에서 4.2%까지 올라가다가 오늘은 떨어져서 4.15까지 갔습니다는 4.1%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연방부채 만기 도래분이 평균 금리가 3.28%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출 금리, 본인이 개인 대출 받는 금리가 2.8%입니다. 전부 이 수준에 비해서는 1%포인트 이상 높죠. 그러면 자,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기 도래분 올해 9조 달러 들어오는데 이 중에 70% 6조 이상은 보면 자,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연방의 그 평균 금리가 3.18%니까 지금 4.1%면 오히려 리스케줄링 하는 상태에서 4.1%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3.28인데 4.1% 올라가거든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국채 수요 내지는 수요를 줄이고 국채를 매각하는 거거든요. 리스케줄을 하면 평균 금리가 3.28%가 4.1% 오르면 자, 미국에서 아주 직격탄이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사회주 국가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가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공급 물량의 매각을 집중시키는 것도 이 점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내 지금 보호주의 이기 제도를 가니까 다른 국가 협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페드 압력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베센트가 국채 발행하고 10년째에서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한테 전가시키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중국과 협의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미국의 만기 국채 도래분이 약 한 6.3조 달러.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로 이것을 충당하려는 모습인데 관세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원래 국제법에서 보면 WTO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요. 관세를 부과시키면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3조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재정 수비 하니까 자, 오늘도 상호 관세가 부과한 백악관 대변이 발효 즉시 발표 즉시 발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자동차 가서도 바로 부과한 지가 일주일인가 2주 간격뿐이 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관세뿐이 지금 사실 재정 적자가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위안화 약세라든가 원화 약세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니 1,470원에서 원화가 약세되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세 장벽으로 이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에 따라서 재정 수입, 관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수입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자, 비탄력일수록 관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수록 자, 가격 변동폭인데 수요량 축소는 적거든요. 그럼 P 곱하기 Q 하면 이렇게 재정 수입이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수입품이 저가 수입품이거든요. 생필품이거든요. 그러면 가격 탄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세에서 가격 상승이 되면 수요량이 확 줄어버리죠. 그럼 P 곱하기 Q 하면 오히려 재정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스윙 스테이트에 미국의 근로자들을 해방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내일 할 때 미국 입장에선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 정작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필품 가격 올라가고 뭐 하니까 해방의 날이 아니다. 당신 해방의 날이 아니다. 벌써부터 스윙 스테이트에 트럼프에 찍었던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지니까 벌써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호 관세가 되면 무조건 되고 관세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부채 디톡스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뭔가 극단적인 조치가 나온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걸까요? 네, 트럼프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주력하고 하락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권 일기 때 바이든 정부 때 2%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받아줘 가지고 4년 동안 노력해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 안정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10년물 국채를 오바마 정부 때 2%를 받아서 1%를 안정시켰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사태고 있고 이런 거 관계없이 국채 금리가 4에서 5% 갔거든요. 자,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내가 2%에 1% 떨어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4%를 올려? 그래가지고 내가 뭐 걸지? 당신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자꾸 전가시키는 건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의 국채 투자한테 자 1차로 10년물 국채 발행을 해서 리스케줄을 해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바이든 정부에 돌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방면에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프리드리 니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뒤쪽에 나시죠. 우리 김철 PD가 아주 잘 보셨네요. 니체. 이분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워싱턴 정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되지 않지만 왜 이게 빚을 갚지 말아도 되냐?
프리드리 니체까지 나오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니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제가 자막 가지고 왜 이게 나오는지 한번 김철현 PD랑 같이 자막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독일어에서 셜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랍니다. 제. 근데 이것을 셜드는 부채입니다. 똑같죠? 제는 부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가는 사회적인 약속이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채권 채무가 사실 그 어겼을 때는 죄가 되죠. 여기서 강제적으로 이행되게 되죠. 벌칙이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어떠냐? 왜 이런 얘기냐? 국민이 뽑아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뽑아줬는데 연방법원에서 임의법에 대해서 저기 제수를 갈 때 지방정부 무슨 판사가 그래? 나는 국민이 뽑아줬는데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스 문제에서 3법에서 견제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절대군주죠. 지금까지 뭐겠습니까? 법에 의해서입니까? 행정명령에서 오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해도 안 된다 하면 빚을 갚아야 되느냐.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점의 분위기를 이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다는 이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에서 보여줬고 그다음에 앞으로 연방부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여줄 대목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상호관세가 끝나면 마치 뭐가 끝나는 것처럼 하는데요. 트럼프의 성격상 보면 다음은 뭘까? 이게 뭘까 해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